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19 일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크게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코스닥 시장 위주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좀 가벼운 종목들 사이에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슈를 잘 챙겨봐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팔아치우더라도 가는 종목들은 잘 갔던 만큼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함께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목요일 차트계의 큰손, 오늘은 차티스트 김진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 주린이분들, 보수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종목 상담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기술적 정밀 차트 분석, 나도 혼자서 독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목요일 활용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간단하죠?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19 차미남, 차트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차미남 김진영 검색하시면 되고요. 실시간 방송 참여 입장하시는 순간부터 가능하고 오늘 이외에도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대박19 일부 시작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차민왕 김지영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시청자분들과 함께 저녁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은 오늘은 또 누가 나오시려나 이렇게 처음 또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TV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자,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 일주일에 단 하루입니다. 2번도 아니고 단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하시면서 차트를 어떻게 접근해서 분석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시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을 보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5% 약간 하락 마감을 했어요. 물론 장중 장 마감하면서 주가를 쫙 끌어올리면서 주가 상승 자체 이제 아래꼴 대단히 길게 만들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47%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앞으로 날아가는 건가? 야, 이제 코스피는 이제 조정하는 거야? 궁금하시죠? 어떻습니까? 자, 제가 어제는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두더지 게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코스닥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0.47% 주가 올라가면서 대단히 강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대단히 강하게 갔죠. 자, 그러면 와, 우리 코스닥 시장이 올라간다. 올라가니까 나의 종목도 계속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코스닥에도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저는 항상 남들과 똑같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반면에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 주 내내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함께 볼까요? 오늘 이번 주 움직임 어땠어요? 대략 한 2주 정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주가가 어떻습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죠. 그죠?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 투자했던 시청자분들 입장에 봤었을 때는 야, 코스피 이제 안 간다. 안 가네? 야, 우리 시장 오늘 코스닥 봤더니 코스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쵸? 코스닥 올라갔더니 어떻습니까? 야, 이제 코스닥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매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딱 그렸습니다. 그림 하나. 제가 사각형 딱딱딱 하고 제가 다시 오늘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제 그림 실력 이렇게 나쁘지 않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놀이동산이나 학교 앞에 예전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가면은 문구점 앞에 이렇게 생겨 있는 그 두더지 게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천천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더지 게임과 제가 아니 대표님 왜 갑자기 두더지 게임을 이야기하시나요? 자, 두더지 게임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두더지 게임 다 해보셨나요? 두더지 게임 어떤 게임이죠? 아래에서 두더지가 한 마리씩 어떻게 해요? 위로 이렇게 뽕뽕뽕 올라오죠? 한 마리씩 뽕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망치를 가지고 두더지를 퐁퐁 때리죠. 그게 두더지 게임이에요. 제가 주식시장을 두더지 게임과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자, 뭐냐면 이 두더지 한 마리가 각각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날은 자, 제가 이게 넘버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숫자를 붙여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숫자를 붙여봤어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종목이 있는 거예요. 자, 1번 두더지부터 6번 두더지까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1번 주식에서 6번 주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두더지가 한 마리씩 어떻게 갑니까? 뿅뿅 올라옵니다. 두더지가 뿅 올라오죠. 두더지가 다음 두더지 어떻게 돼요? 2번 두더지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제가 시장을 이렇게 비유해 드린 거예요.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이 올라갈 때는 코스닥이 어떻게 했어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스닥이 강할 때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자, 오랜 시간에 코스피가 좀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오늘 코스닥이 지금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 2번 두더지 코스닥이 뿅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두더지가 준비할 거죠. 자, 물론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섹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각각 섹터들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 화학, 정유, IT,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또는 의료, 기타 등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그게 다 두더지들이에요. 두더지가 한 마리씩 퐁퐁퐁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올라온 종목을 우리가 잘 골라서 매매를 하겠을 때 수익과 같이 연동이 돼서 우리가 수익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자, 코스닥과 코스피 양 시장에 있어갖고 지금 어제 오늘 매기가 코스닥 쪽에 좀 더 들어온 상황이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캔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보자면은 자, 어제와 오늘 장대 양봉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적산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양봉이 세 개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내일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인 금요일 날 상승에 대한 부분이 코스닥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내일은 코스닥 쪽에 좀 매기가 올라올 확률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내일까지 그러면 우리 코스피 시장은 좀 조정을 해주고 자, 다음 주 어느 시장이 돈이 더 들어갈까요?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시장일까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보고 계시다면 자, 내일까지는 코스닥이 하루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내일 코스피는 좀 쉬었다가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다시 이제 코스피 쪽으로 시장의 돈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우리 그러면 지금 노란톡방에 지금 답을 적어오고 계신데 자, 시청자분께서 자, 다음 주는 코스피. 그렇죠. 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장에 대해서 읽는 거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시장을 읽어가 보자, 우리가. 시장을 읽음으로써 내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우상향 계좌를 만들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 함께 있으면서 시청자분들 위해서 종목을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드렸을까요? 노란톡방에. 자, 오늘 노란톡방에 계시면서 엄밀히 말하면 어제 드린 종목입니다. 어제 종목을 드렸어요. 노란톡방에 종목을 드렸는데 어제 상한가 갖고 오늘 2연상을 갔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은 상한가 간 종목을 거의 뭐 날마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종목을 딱 드렸어요. 사마페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사마페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금 뭐 노란톡방 우리 시청자분 다 적어주고 계시죠? 네, 사마페인트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3표 페인트 아니고 사마페인트입니다. 네, 네, 3표 아니고요. 네, 사마페인트.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시청자분들께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시장은 페인트주가 강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사마페인트가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 노루페인트라든지 또 제비표였나요? 그 아이하고 또 몇 가지 종목이 한꺼번에 따다다다닥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걸 딱 보면서 자, 사마페인트가 대장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마페인트 오늘까지 해서 2연상을 갑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분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마페인트 함께 보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아름다운 차트 아닙니까? 어제 상한가가 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분들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그 말로만 들어보던 이 현상입니다. 연일 이틀 동안 상한가가 빡 가죠. 자, 어떻습니까? 대단히 좋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어제 노란톡방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청자분들께 자, 함께 수익을 내봅시다라고 하면서 삼합 페인트를 이제 대장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까지 상한가를 가면서 이틀 동안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30%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 30% 상한가 갔기 때문에 단리로만 60%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가져갔어요. 자, 물론 오늘 상한가 가면서 익절에 대한 부분, 일부 분할 매도에 대한 익절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현재 삼합페인트 같은 경우는 아마 내일 주가 상승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끝난 게 아니라 내일 한번 상승이 더 남아 있어요. 상승이 한 번 더 남아 있고, 그럼 내일 상승이 남아 있는데 이거 더 갖고 가나요? 그게 아니고 내일 이제 시초가 갭상승이 나오고 살짝 올라가면은 이제 분할 매도로 딱딱딱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세력과 함께 동행하는 매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모토 자체가 뭐냐?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입니다. 모든 종목에는요, 시청자분들, 모든 종목에는 무엇이 있다? 세력이 있어요. 세력, 주포죠, 주포. 예, 주포는 주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메인 세력을 주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포가 있어요. 주포가 없는 종목은 단 1도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있어요. 주가를 만드는 건 그 세력이 만듭니다. 다만 세력의 성향이 다른 거고 세력이 핸들링하는 자금의 크기가 다른 것이지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있어요. 애플 세력 없을까요? 테슬라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단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시장을 움직이는 인비저블 핸드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합니다. 이 글로벌 시장 자체에도. 그 다음에 이 숲이 아닌 나무를 보더라도 종목 각각 하나에도 주포 세력이 있어요. 그 주포 세력이 주가를 만듭니다. 재료라고요? 그래요. 물론 재료가 필요합니다. 네, 모든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목적 사업이 있죠. 그게 재료예요. 자, 어떤 회사든 간에 나의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제품을 개발하고 영업 마켓쉐어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건 그들의 몫이에요. 어떠한 회사도 그 노력을 게을리한 회사는 없습니다. 모든 회사는 이런 부분들은 다 노력을 해요. 그러면 과연 주가는 그에 맞춰가지고 얼마만큼 잘 움직일 것이냐?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포 세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뉴스라고 하는 거는 포장하기 나름이에요. 뉴스가 악재가 되기도 하고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뭐 마스크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우리 마스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마스크 사용량은 점점 늘어났어요. 점점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업체의 주가를 한번 움직인 걸 봐보면은 대단히 좀 이상하죠.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마스크 업체 어떤 마스크 업체를 해볼까요? 마스크 관련주 웰크론 한번 볼까요? 네, 웰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 관련주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어때요? 주가가 아주 난립니다. 어떻게 난리가 됐죠? 지난 2000년도 초반 때, 자, 지난 2019년 말부터 해가지고 3월 달까지 해서 주가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1,700원 찍은 다음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5,000원, 6,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했고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어제였죠. 어제 장대 양봉 하나 나온 게 지금 웰크론의 주가의 움직임이에요. 자, 시청자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자, 그럼 이 웰크론이라고 하는 이 종목 자체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톡방 함께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대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웰크론이 마스크 관련 업체인데요. 자, 시청자분께 한번 여쭙게요. 과연 2020년 1월 달부터 지금 최근까지 이제 12월이죠. 올해 대략적으로 한 9개월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웰크론이라고 하는 이 업체의 마스크 생산과 판매 관련해 가지고 어떨까요?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주가의 움직임에 맞춰 가지고 주가가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판매량이 급감해 가지고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다가 4월 달에 갑자기 마스크
사용량이 많아져 가지고 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주식이 9,000원까지 어떻게 거의 89, 90%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요. 자,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마스크가 판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5,000원까지 다시 반토막 납니다.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 1번, 틀리다 2번. 노란톡방 한번 적어봐 주세요. 자,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1번, 틀리다 2번. 어때요? 맞아요? 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을까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3월 달에 주가가 자, 2월 20일 날 웰크론이 최고점 찍습니다. 1,700원에 최고점 찍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한 달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이 웰크론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매출이 엄청 급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다. 1번 맞습니까? 1번 한번 적어주세요. 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 2월 달, 3월 달에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게 과연 한 달 동안에 코로나 다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스크는 안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2번 이제 정답 제대로 적어주고 계십니다. 그쵸?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주가의 움직임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아주 어떤 그 투자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깨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스크 관련 대장주격일 겁니다. 웰크론이.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됐어요? 2월 달에 1,700원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가 3월 19일이네요. 3월 19일. 거의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자,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한 달 만에 저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저 한 달 동안은 이 웰크론이라는 회사 자체에 이 재료 관련해가지고 자, 마스크가 주요한 부분이 돼가지고 상승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종목 한 달 동안에 마스크 사용량이 급감해가지고 주가가 반토막 났다? 아니잖아요. 그럼 저게 왜 갑자기 반토막이 나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생각을 좀 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볼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월 달부터 7월 말까지 해가지고 주가는요 계속 하락세를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8월 달에 또 어떤 일이 발생된다? 갑자기 상승을 빡! 자, 그럼 제가 여쭙게요. 자, 과연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8월 달에. 8월 달에 이 웰크론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갑자기 마스크를 어마무시하게 팔았습니까?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주가가 상승 빡! 이렇게 된 건가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무엇이냐? 핵심은 그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메이저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주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 재료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재료를 논하기 전에 물론 재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재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순간 그건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재료라고 하는 거는 그 재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모른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차트의 움직임에 나와 있는 무엇입니까? 돈의 흐름이에요. 제 투자의 모토가 무엇이라고 얘기 드렸죠?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 자, 세력은 뭐예요? 바로 돈이에요. 그쵸? 네. 돈을 쫓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돈을 쫓아가면 안 되죠.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죠. 우리 시청자분들 저를 따라오시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네. 자,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돈이 들어가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돈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그리고 돈이 나가지 않는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극단적으로 웰크론이라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 올해 한 해 동안 2020년 1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12개월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과연 이 웰크론이라는 회사가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저렇게 급등락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회사의 재료의 상관성에 대한 부분이 저 주가와 얼마만큼 있을까, 이 콜레이션이 얼마만큼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판단은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팩트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치 투자에 대해서 논하고, 물론 가치 투자 훌륭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타이밍을 맞출 수는 없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회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 회사들은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회사가 망하지 않고 회사의 매출, 규모를 키워가면서 회사는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규모를 키워가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노력은 부단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과 주가의 움직임은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예요. 얼마만큼 그 재료를, 모멘텀을 가지고 포장을 잘해서 돈이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회사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예요. 자, 여쭙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제가 어제 시청자분들께 무슨 종목을 드렸다고요? 사마페인트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어제 추천했고,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 2연상을 갔어요. 자, 이런 투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사마페인트에서 아나요? 몰라요. 사마페인트, 페인트 관련 회사예요. 네. 왜 올랐는지 이유 모릅니다. 다만 제가 어제 이 사마페인트 딱 보는 순간, 와, 돈이 들어왔구나. 자, 돈이 들어왔네요. 돈이 들어와서 밥상 차리고 있습니다. 우린 어떻게 하면 돼요? 숟가락 딱 꺼내가지고 숟가락 딱 올리면 되죠. 그쵸? 네, 이게 매매예요.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죠.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요, 예측과 대응입니다. 예측은 무엇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대응은 무엇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차트를 분석하는 기본 테크닉에 대해서 배움을 통해서 스스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제 오늘 또 2시간 함께 해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우측 하단에 보이시죠? 이쪽 클릭아웃,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시거든요. 이쪽 들어오시면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함께 가르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저희 차트를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김진영 전문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 조금 기술적 정밀 차트 분석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혼자 독립하는 법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차트의 정석은 김진영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들어와 계시면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대박식구 차민한 김진영 노란톡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클릭하시면 돼요. 이제 많은 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과목별로 전공 선생님이 있듯이 만약에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목요일 김진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2부 동안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에요. 내 종목이 아니더라도 차트 보면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가져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펜 들고 노트 가지시고 조금 더 가까이 앉으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금 300명 넘게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되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대박식구 차민환 김진영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QR코드 하단에 있는 거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쉽습니다. 종목명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22분 구간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주식으로 돈 벌자님께서 22분 첫 번째 종목 남겨주셨습니다. 왜? 펩트론 남겨주셨네요. 16,8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조금 유상증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걱정이 되시나 봐요. 대표님, 펩트론 봐주시죠. 네, 펩트론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종목면 제가 보면서 좀 펩시콜라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펩트론이 무엇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는데 어떡하죠? 자, 오늘 또 우리 주식으로 돈 벌자님께서 펩트론을 종목에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어떤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어떤 사업이 번창할 것 같으니까 주식 사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펩트론 종목 현재 주가 위치를 보고 과연 추가 상승 이력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함께 얘기할 건데요. 자, 펩트론 지금 16,800원의 10%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유상증자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식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 좀 걱정되네요라고 유유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주식을 핸들링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혹은 액면 병합이라든지 액면 분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회사 이 주가의 가치에 대해서 변동을 할 수 있는 절대 가치를 변동시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질문합니다. 자, 대표님, 무상증자, 뭐 유상증자 이런 증자가 있습니다. 혹은 감자도 있어요. 액면 병합도 있고요. 액면 분할도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좋은 건가요? 절대적으로 이런 증자 행위 자체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게 흑백 논리로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증자, 감자, 이러한 주식의 절대 가치의 변화를 발생하는 이러한 이 일련의 행위들이 세력들이 주가를 만드는 긴 스토리라인에 있어서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게 증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죠?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죠.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기본 가치가 하락하겠습니까? 상승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여쭙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의 답변을 함께 볼 텐데요. 자, 주식 수가 1000주가 있었던 게 갑자기 2000주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가의 가치는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자, 노란톡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 답변을 볼까요? 고구마님, 행주님, 예, 쭈리님 하락한다라고 답을 잘 적어오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주식 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절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근시안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의 전체 시가총액을 합산한 것보다 더 클까? 어떻게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어느 한 국가의 시가총액보다 능가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식수의 장난이에요. 주식수의 장난이에요. 애플이라고 하는 종목 자체를 자 100만 원이라고 하는 녀석을 10만 원으로 쪼갰어요. 그랬더니 쉽게 10주 있던 종목이 100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주가의 가치는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 저가 형태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이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됩니다. 다시 100만 원을 10개로 쪼갰어요. 그리고 10만 원이 다시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게 메이저가 하는 행위 중에 한 가지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증자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것도 혹은 그럼 무조건 좋은 건가요? 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증자라고 하는 것, 특히 유상증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사의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좀 돈이 부족해. 개발비가 부족해. 장비를 들여와야 돼. 했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야,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니까 니네도 우리한테 돈 좀 투자해. 내가 주식은 나눠줄게. 이게 유상증자예요. 야, 돈을 좀 나한테 줘봐. 그럼 나는 우리 회사를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해볼게.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좀 줘봐. 이게 유상증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가 돈이 많다면 굳이 우리 회사 좋은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는 이 회사의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재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다는 게 맞아요, 보통이. 그런데 이게 조금 길게 보면은 정말 투자를 위한 부분이 집행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지만 자,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게 주식회사니까요. 원래 주식회사의 명분은 원래 근간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주가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재료가 양념이 되는 거예요. 무상증자,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감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감자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본가식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빅픽처가 있어요. 감자를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유중을 하죠. 주식수를 또 늘립니다. 감자를 하면서 감자하기 전에 메이저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고가에 다 팔죠. 시청자분들 그걸 모르시죠? 감자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에 이미 차트는 나와 있습니다. 나 우리 회사 감자할 거라고. 우리 회사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 그래서 뭐 할 거야? 감자할 거야 라고 이미 차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가 물량을 넘기고 난 다음에 감자 뉴스를 때리고 주가가 하락하죠. 하락하면 다시 매집을 하죠. 매집한 다음에 또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증자를 하죠. 주식수를 늘리죠. 그래서 주식을 한 주식을 가지고 주가를 내리더라도 혹은 올리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의 수익률 자체가 메이저의 수익률은요. 한두 1, 2배, 2, 3배가 아니에요. 10배 이상을 튀어먹습니다. 이게 바로 작전이 하는 행태예요. 그러면 제가 좀 서두에 말씀 좀 길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 증자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유상증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모두 발언이 좀 길었습니다. 네. 그러면 에플로인하고 이 펩트로이라고 이 종목은 어떤 상황이냐? 나는 잘 모르겠는데 펩트로라는 녀석은 주가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하락을 했는데 왜 이때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느냐? 자, 물론 시장에는 뉴스가 나왔겠죠. 어떤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뭐라 뉴스가 나왔겠죠. 저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이거 하나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이 종목은 17,500원 정도 가격 라인, 이 가격에서 선을 하나 딱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 가격을 깼을 때에는 급락이 나온다. 절대 이 손절 라인을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 함께 볼까요? 과거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종목 하나를 이야기할 때 대단히 길게 분석을 해드려요. 근데 물론 기다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을 봤을 때는 내 종목 빨리 했으면 좋겠죠 라고 기다리시겠는데 기다리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차트 분석 내용을 그대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다가 적용을 하세요. 그래야지 스스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청하시면서 노란톡방에다 대표님 나 이 종목 좀 봐주세요. 이 종목 좀 봐주세요. 매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시청자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그쵸? 안 상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 자존심을 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힘들게 번 돈에 대해서 투자람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이 말 한마디에 선뜻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손실되니까 뭐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이 방도 가보고 저 방도 가보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대표님 하트 뿅뿅 하면서 제 종목 좀 봐주세요. 하트 뿅, 이쪽도 하트 뿅 하면서 물어보고 물어봐요. 자, 과연 이게 올바른 투자인 것 같습니까? 혼나셔야 돼요, 지금. 본인이 투자해놓고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할지 잘 몰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네, 주변에 슬라의 자제분들께 뭐라 얘기해요? 야 이놈아 커서 뭐 될래 공부해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투자하시는 본인들은 공부라는 걸 하지 않아요. 대단히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제가 좀 이렇게 혼내는 말을 하는 게 제 이미지가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제발 어떻게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제가 매주 하루 딱 있습니다. 저는 저 비싼 남자예요. 저는 매일 나온 남자가 아니고 딱 목요일 하루 제가 저녁 9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또 있거든요. 일주일에 하루씩만 공부하십시오. 저와 함께. TV 방송 딱 집중하셔가지고 그러시면 정말 투자했어 갖고 이제 어쩌다 보면은 이제 제 이제 생방송 도중에 종목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의 역할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방송 도중에 종목을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문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 네. 네. 어떻게 되죠? 제가 너무 그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스스로 투자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종목 상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께서 종목을 딱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또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의 또 그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지금 아니에요. 조금 저 지금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퇴사를 하시고 새롭게 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차트계의 뭐 미녀로 해가지고요. 그럼 또 제자리가 또 위협을 받게 네, 되는 위협을 건가요? 받으실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브앤테이크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우리 함께 하시다 보면은 공부를 해요.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께서 저와 함께 방송하시면서도 차트 공부를 재밌게 하고 계시다라고 방송 끝나면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종목 묻지 마십시오. 스스로 매수 매도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펩트론 종목을 보면서 이제 진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종목 보시면요. 지난 6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지가 어떻게 됐죠? 대략 18,000원대 정도의 가격의 지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보이시나요?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이 종목 자체는 18,000원대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지지가 되고 있구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1번부터 갑니다. 노란 톡방이에요. 자,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받고 올라갔죠. 자, 1번. 자, 보이신다고 말씀 잘 해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하다가 올라갔죠. 하락하다 올라가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보십시오. 그럼 메이저들은 여기를 지금 깨려고 하는 거예요? 깨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포 세력은 이 종목을 깨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크게 대답을 우리 차미남 찐팬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라고. 진짜 뭔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차미남 찐팬님이라고. 대답 너무 잘하셨는데 역시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성적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펩트론 이 종목은요. 너는 있잖아. 이 18,000원대 가격이 깨지면은 사고가 터지겠구나. 미리 무엇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제 이야기가 정말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되신 분께서는 1번을 한번 쳐주세요. 너 이야기 지금 이상한 얘기야. 야, 펩트론이 무슨 사업을 영위하는지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무슨 뭐 차트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선 그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주식은 예측과 대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야, 너 있잖아. 17,000원 정도 되는군요. 17,000원이 깨지면은 안 좋구나. 미리 알잖아요. 언제? 이미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띠리리리리 띠 어떻게 돼요? 와, 보십시오. 17,000원이 깨지는 순간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폭락이에요, 폭락. 보이시나요? 이 폭락한 이유가 재료는 이미 언제? 이미 재료는 여기에서 재료가 다 있었어요. 17,000원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미 시그널이 있었다는 얘기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걸 한번 보세요. 시청자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떨어지는 구간. 자,
떨어지는 영역을 한번 보시면요. 이쪽을 조금만 제가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떨어지기 직전에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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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어때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음봉이 세기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음봉이 떨어지는데 단봉, 짧을 단자 써서 짧은 봉의 모양이 장봉으로 길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메이저가 던지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야, 나는 지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팔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시죠? 이게 차트 분석이에요. 저는 차트를 금융을 올해로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로 보이실까요? 자, 한번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저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로 보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잠깐 제가 돌발 퀴즈라고 해야 될까요? 자, 어리다. 네, 어리다는 아닌 것 같고, 네. 자, 네. 야, 정확하게 제 나이를 또 찝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 잠깐 실망입니다. 자, 제가 그래도 생긴 거에 비해서 주식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시청자분들 제가 올해로 주식한 지가 바로 20년이 됩니다. 자, 올해 20년 차예요. 주식을 오랫동안 했어요. 주식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관련한 논문이라든지 해외 자료라든지 원서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봤는데 별거 없더란 얘기예요. 공부를 해놓고 났더니 주가는요 딱 두 가지예요. 어떤 것만 알면 된다?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와 저항. 자, 어디가 지지가 되는지 어디가 저항이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더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우리 펩트란 종목 봤습니다. 함께 봤어요. 펩트란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엇을 설명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지지. 이 종목은 어디 1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힌트가 또 하나가 있었죠. 이때 언제 지난 8월 달의 저점과 9월 달의 저점을 잇게 되면 이러한 무엇이 나온다? 추세선이 나오죠. 트렌드 라인이 나오죠. 이 트렌드 라인을 깬 이 날이 바로 야, 나 하락할래. 이제 대피해 라는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끊임없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식으로 돈 벌자님께서 여쭤보는 종목이죠, 이게. 예, 펩트론. 주식으로 돈 벌자님께 이 종목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월 초부터 해서 이거 상승 추세선을 깨면은 주가 폭락할 거니까 얼른 도망갈 준비하도록 해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차트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차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차트에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입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시청자분들과 저와 무엇을 통해서 TV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혹은 노란톡방, 자 아래 보이시죠? 노란톡방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글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음성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리얼타임으로요. 왜? 주가는 리얼타임으로 장이 열려있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상승과 하락을. 상승은 매수세고 하락은 매도세죠. 매수하려고 하는 아이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올라갈래? 아니야, 내려갈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눈이 까막눈이고 귀가 벙어리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차트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차트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장님이죠, 장님. 그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 종목 사봐, 사보면 좋을 거야. 이 사업 뭐 하니까 빵 터질 거야. 오, 그래? 야, 이 종목 지금 2만 원인데 4만 원, 5만 원 간대. 그래? 어떻게 해요? 덜컥 삽니다. 어떻게? 요즘에 모바일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MTS 가지고 거래하거나 컴퓨터에 HTS하고 거래합니다. 마우스 클릭 또각또각
손으로 이렇게 틱틱틱틱 눌러가지고 매수, 매도 정말 쉽죠? 수십, 수백, 수천만 원을 그냥 투자하세요. 근데 차트 언어를 이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 아이는 18,000원 깨지는 순간부터 매도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대표님, 그래서요, 지금 우리 주식으로 돈 벌자님 애가 타십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이 종목이 16,800원에 손실 중인데 앞으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종목은 강한 저항이 이 라인에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시청자분들. 보시면은 17,000원, 18,000원에서 저항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저항선이에요. 저항 포인트에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주가는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가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가볼까? 어딜 가? 가볼까? 어딜 가? 가보자. 안 해. 서로 밀당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건 무엇이다? 자, 매수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오늘이 바로 그 변곡 포인트예요. 자, 유상증자. 물론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시면서 자, 이 유상증자의 조건이 3자 배정인지 아니면은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건지는 제가 공시사항을 못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유상증자는 주식을 돈을 지불하고 새로운 신주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시점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 이 상승 추세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오늘 만들었던 저점 포인트 자리 15,500원대 라인, 자, 딱 잘라서 15,000원 깨면은 이 주식은 일단은 하락의 기운이 더 세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다시 재진입을 하더라도 15,000원이 깨지면 일단 대피하십시오. 유상증자건 무상증자건 뭐 다른 뉴스를 다 배제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인 게 15,000원이 깨지면 주가는 더 하락할 의지를 갖고 있다. 대피하고 그 다음 복수할 자리를 다시 찾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매매라고 하는 게요, 매매가 오늘 하루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이 주식시장을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생의 주식 투자 일생을 놓고 봤었을 때 오늘 한 종목 매매, 같은 종목이라고 오늘 매매, 내일 매매, 그 다음 매매를 전체 하나의 통짜로 보시고 크게 보셔야 돼요. 자, 15,000원에 일단 손절했어. 주가가 14,000원, 13,000원 갔어. 다시 재지입해서 복수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손절이 확전 손실이 아닌 잠정적 손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손실이라고 하는 거, 손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잠정적 손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확전 손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바로 위험 관리죠.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주식을 투자하는 데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되면 절대 우상향 계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식으로 돈 벌 남자님께서는 이 웹팩트라는 종목에 대해 가지고 15,000원이 깨지면은 잠시 대피했다가 다시 복수할 포인트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수하실 때 또 왼쪽, 오른쪽 하단 노란 톡방에 저하고 함께 얘기 나누시면서 다시 재진입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지와 저항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차트 보는 법은 참 어디서 공부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김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노란톡 대박식구 차미남 김진영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한 종목을 워낙 이제 자세하게 설명 도움 드리다 보니까 네 종목과 함께 비교하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남의 종목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차트 공부를 함께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대박식구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꼼꼼한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10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